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넘쳐나는 쓰레기 정말 심각한 문제죠. 대부분 가정에서 상황이 비슷할 텐데 두 분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배달을 잘 안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데 이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플라스틱 용기와 뭐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또 너무 환경에도 굉장히 이게 해가 될 텐데 이렇게 배달을 계속 시켜 먹어도 되나 하는 약간의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저는 사실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분리수거를 할 때 처음부터 이제 많이 놀랐었는데 최근에는 더 놀라는 것 같아요. 하룻밤 자고 나가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막 다른 쓰레기들도 좀 뭐 있지만 꽤 쓸만한 건데 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심지어 쓰레기 버릴 때 돈 주면서 버려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 말을 들으니까요. 진짜 충격 이제 연이어서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불장, 양복장을 이제 내놨어요. 이제 뭐 다른 데서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 동호수 해가지고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어디 기업에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건데 돈은 왜 내요? 그러니까 다 버리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네. 살다 보면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는 뭐 생활 쓰레기 많이 안 나오나요? 사실 북한은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좀 일회용 같은 거는 그냥 재활용을 해서 쓴 것도 있거든, 집에서. 네, 이제 포크 같은 거는 버리지 않고 씻어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플라스틱 같은 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저는 정말 속상하게 음식물 쓰레기예요. 북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없어요. 왜냐면 먹다 남은 그런 찌꺼기, 그 설거지한 그 물도 다 이제 가축 사료에 들어가니까 정말 버릴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만났던 어떤 탈북민 중에 한 분께서는 남자분이셨는데 우연히 이제 일회용 그 면도기를 얻게 되셨나 봐요. 네. 근데 그걸로 거의 1년을 사용했다. 그래도 전혀 이게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은 좀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이렇게 배달 음식이 되게 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생활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북한은 일회용을 쓰는 게 아니라 주문하는 사람이 그릇을 미리 가져다 놓고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식당에서 식당 그릇에 포장을 해서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포장을 해가지고 가서 집에 그릇에 옮겨 담아놓고 그 그릇은 가져오는 거죠. 네. 국물 있는 것도 네. 늘 그래요? 국물 있는 것도 역시 이제 그 뚜껑이 달린 뭐 냄비라든가 아니면 그 자그마한 양동이가 있거든요. 거기다 국물 같은 거 받아오죠. 짜장면도 옛날에 보면 이제 그 특이한 그 색깔 그릇이 있잖아요. 초록색.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 먹어야 더 맛도 있고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은. 그러셨어요. 네.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일회용 젓가락을 주면 그게 되게 귀했어서 예. 잘 가지고 있다가 소풍 같은 거 갈 때 그 일회용 젓가락을 다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예전이랑 좀 비슷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 장을 가보면 고기 같은 거 정육점에서 사면은 고기도 이제 신문지에 둘둘 말아서 주고 계란 같은 것도 이게 새끼집 같은 거 이렇게 네네. 지푸라기로 만든 꾸러미에 달걀이 부서지지 않게 잘 이렇게 해서 줬던 정말 그야말로 저게 친환경 포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가 좀 불편하기는 했어도 그래도 뭔가 인류와 지구가 함께 잘 살았던 공존했던 맞아요. 시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듭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이 시장에서 고기나 계란 같은 거 사게 되면은 포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북한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골하게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가 열 알씩 넣어서 흔들어도 떨어앉게끔 그렇게 네. 포장을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한 번에 뭐 닭공장 같은 데서 뭐 몇백 알 살 때는 큰 대야 양동이에다가 싸가지고 오거든요. 그거 잘못 들고 가다 막 깨지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근데 이동을 하면서 깨졌던 달걀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좀 그 양동이에다가 이제 천 옆에다 이제 좀 싸가지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푸라기 이런 걸로 친환경으로 계속 쓰다 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닐 같은 건 전혀 안 써요? 사실 북한은 간단한 건 대부분 비닐봉지를 많이 쓰죠. 근데 북한 비닐 주머니는 정말 이제 잘못해서 손톱으로 긁으면 바로 찢어지는
짧은 비닐봉투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대부분 활용을 합니다. 네. 독일같이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또 반대로 가가지고 고기 같은 거 신문지에 종이에 싸서 주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요즘에는 이제 이 우유나 주스 같은 거 병에 든 거, 유리병에 든 걸 더 선호하잖아요. 요즘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이제 재활용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물건들을 모아다가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게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이 제품이 친환경적이고 뭔가 지구에 그런 어떤 해가 가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지 않는 그런 좋은 제품이 되다 보면은 젊은이들이 그런 제품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활용하면은 강미진 씨도 빠지지 않는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좀 예쁜 유리병 같은 거는 집에 이제 씻어서 보관했다가 그 꽃병으로도 화병으로. 활용을 하고, 네. 입었다가 혹시 작아지거나 옷이 작으면 또 못 입잖아요. 그걸 다 다시 풀어가지고 뜨개 옷을 다시 떠서 하나 만들어 입었었거든요. 네. 재활용 척척 박사신데요. 근데 좀 전에 보니까 강미진 씨 뭐 갖고 오시던데요? 이게 뭘까요? 글쎄요, 이게 이게 뭘까요? 뭐 딱 감이 오진 않는데요, 이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그 감자떡을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맛있었죠. 네. 그 감자떡을 만들 수 있는 도구라고 할까요? 진짜요? 그 강판이에요? 네, 이거 강판이에요. 제가 이거 쓰레기장에 나갔는데 이 통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가지고 들어와서 과일을 잘라가지고 일일이 제가 이제 손을 칠까봐 여기 자른 부분은 제가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구멍 어떻게 뚫으신 거예요? 못을 가지고 뚫죠. 감자는 정말 잘 갈리고요. 네. 그냥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갈았죠. 근데 보면 예뻐요. 요즘 말로 아주 그냥 힙해요, 정말. 만들어 봐야겠어요. 강미진 씨는 금손이고요. 차면 아나운서는 못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저거 만들려고 그러면 손재주가 없어서 못 만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 이렇게 재자원화 같은 것들도 북한 당국에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주민뿐 아니라 전 생산 단위에 이 재자원화 사업을 강조하고 나섰다고요. 저 강조를 넘어서서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게 지금 작년 4월에 재자원화 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물건이 함부로 버려지거나 하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재활용을 할 것인지를 규정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식으로 말하면은 오물을 보물로 바꿔라. 이제 이런 식의 사업인 거죠. 네,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선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는지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최근 북한 방송에서는 이 재자원화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례들을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기에는 설비종상보수에 필요한 이러한 칠감들을 구입하기 위해 수입에 많이 의존해 왔지만 지금은 국가의 손을 내밀지 않고 이렇게 자체로 필요한 만큼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칠감, 즉 도료의 원료가 뭘까요? 바로 폐유입니다. 이 공장에선 폐유를 활용해서 절연물을 생산하고 남은 폐유로 도료까지 생산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에 깔려 있는 인공잔디도 바로 재활용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 자투리 천을 모아서 모자를 만드는 공장도 소개하는데요. 피난식이 버려지던 천들이 지는 완전히 버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거로 우린 털모자도 만들고 실내화도 만들어서 이 대중기업품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재자원화에 힘쓰는 이유는 뭘까요? 뭐 환경보호 차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뭐 환경 보호도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어쨌든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국경이 봉쇄돼 있어서 물자가 자유롭게 수입되거나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 내에 있는 물자를 가지고라도 재활용해서 최대한 그 생산품들을 만들자 이제 이러한 물자 부족의 이유가 좀 더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이 재자원화 사업에 힘쓰면서 주민들도 쓰레기를 모아서 내야 된다고요? 사실 북한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폐지, 그다음에 파고 이렇게 다 쓰레기들을 버려지는 것들을 학교는 학교, 대학은 대학, 여명은 여명, 인민반은 인민반대로 직장에서도 모두 이제 그 가제가
할당이 됩니다.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3kg, 5kg 정도의 그 뭐 바고무나 바지 이렇게 모았던 사람들이 올해는 4kg, 그러니까 4kg에서 6kg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들을 그러니까 길에 쓰레기가 널려 있을 새가 없어요. 원래 쓰레기도 없지만. 근데 주민들이 이렇게 폐기물을 모아서 내면 그게 또 바로 산업 현장으로 가는 거죠. 이곳 도에서는 많은 파출을 마련해서 황해제철 융합기업소의 집중 수송해서 솔강제 증산에 떨쳐나선 황철 노동계급을 힘있게 고문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산업을 돌리려면 원료가 필요한데 원료가 일단 부족하다 보니까 어쨌든 주민 모두에게 그게 학생이 됐든 여맹 단원이 됐든 뭐 폐지라든가 파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 모아서 이거를 바로 뭐 제철소라든가 기업소에 보내면 그거를 원료로 해서 이제 물건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문제 때문이지만 북한은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재자원화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표는 다른데 접근이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북한은 물조가 부족하다 보니까 낭비하지 말고 버려지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다시 산업 현장에 집어넣자 이런 것인데 목적은 다르지만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재자원화 사업도 결국은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람직하고 네. 장려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미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북한은 모든 게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 좀 한국에 와서 좀 넉넉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쪽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좀 안쓰럽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한국에서는 좀 그렇게 버려지는 거, 쓸 수 있는 거는 좀 쓰고 그냥 이제 낭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게 이제 남북한이 서로가 이제 교류가 되거나 이제 왕래가 되게 되면 여기에 흔한 걸 같이 북한도 공유를 하면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넘치게 물건을 쓰고 또 쉽게 버리는 건 아닐까. 일회용품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꼭이요. 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